네, 98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금전 가구이고요. 사무용 가구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는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항상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괄호 1번 해외 진출을 위해서 로즈 퍼니처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자, 이런 내용들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거래처 등록 클릭하시면 거래처 등록 창이 나오고요. 맨 밑에 있는 빈칸에다가 방금 보았던 이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한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1200번 로즈 퍼니처 상호를 등록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 종목, 주소까지 입력을 하였습니다. 우편번호는 생략하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우편번호를 찾아가지고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면 3점이 확보가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정기말 거래처별 채권 채무의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수정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운 내용이니까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외상물 출금, 외상물 입금. 자, 화면 가셔가지고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외상물 출금이 성신유은이 있는데, 그쵸? 성신은 2천이 아니고 3천이죠. 그래서 3천으로 바꾸시면 되고, 유은은 4,500이니까 4,500만 원으로 바꿔주시면 차익은 발생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외상물 입금 마찬가지죠. 시티 민국. 자, 시티는 500만 원. 틀렸죠? 2,500만 원 바꿔주시면 되고, 민국은 그냥 없죠. 그러면 F2 누르고 민국 거래처 확인한 다음에 2,300을 입력하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고요. 이상으로 2번 문제 3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임차료. 자, 손익계산서의 임차료면은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자, 이거 첨언하는 제조공장의 임차료. 제조라면은 500번대 임차료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500번대 임차료로 판명되었습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 및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세요. 자, 이 문제는 원가 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수정하라고 했지 관련되는 다른 재무제표를 수정하라는 얘기는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 두 개만 수정하시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익계산서에서 800번대 임차료 1000만 원 빼고, 그쵸? 이걸 어떻게 한다? 500번대 임차료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방금 보았던 임차료 이 1000만 원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네, 삭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조공장, 그쵸? 임차료 판명되었으니까 메인 화면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500번대 임차료 얼마? 네, 1000만 원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끝난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판명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제조공장의 요 임차료 때문에 자, 한번 볼까요? 제조공장에서 요 임차료가 생기는 바람에 자, 어디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에 약간의 변화가 왔겠죠. 그쵸? 변화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295, 622, 500 자,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끌어안고 손익계산서에 누구와 자,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네, 관련 재무제표였죠. 우리 기본 강의 때. 그럼 제조원가 명세에 지금 이 금액이 현재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원가의 금액과 일치시키는 작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방금 그 금액을 어떻게 되겠죠?
네, 295-622-500. 그쵸? 이걸 끌어안고 손익계산서 가셔가지고, 그렇죠. 제품의 최종가 여기에 단기 제품 최종가를 바꿔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295-622-500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끝입니다. 됐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지만, 혹시나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 얼마 2175만 원. 그쵸? 얘를 끌어안고 어떻게 한다? 전기분 잉여금 청구계산서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잘 되어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3번 문제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드리면 손익계산서에 임차료 800번대 1000만원 빼고, 그쵸? 500번대 임차료 원가 명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제조원가 명세에 제품 금액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에다가 다시 일치시켜 주기까지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일반전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2번 일반전표 입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8월 7일 날 매출처 대들보의 사업장 이전 행사에 참석하여 20만 원만큼의 축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이런 건 쉬운 거죠. 우리가 거래처에 사업장 이전해 가지고, 그쵸? 축의금을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에다가 잘 보이려고 쓴 돈이죠. 자, 이런 돈은 뭐다? 당연히 접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현금. 쉬운 분계니까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띄우시고, 자, 일반전표 클릭. 날짜는 8월 7일이죠. 그럼 8월 7일 놓으시면 되고, 차변의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당연히 영업사원이 같겠죠. 800번대 얼마 20만원 적으시면 되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계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9월 1일 날 1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인 보통주를 주당 6,000원씩 1,000주를 발행했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주식 발행비로 20만원만큼을 현금 지급하였고, 기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0만원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자본 문제 나오면 무조건 별표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쌤이 요 내용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한다. 그쵸? 자, 우리 자본거래 이익은 자본 잉여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자본거래 손실은 일반적으로 자본 조정 항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월 5일 날에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어요. 그럼 대변은 뭐다? 자본금, 예를 들어서 액면가 1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1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발행한 만큼 차변에 현금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현금이 120원 들어왔다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2번이에요. 그러면은 주식을 발행했을 때 액면가 100원 발행했는데 현금은 120원 들어왔으니까 결국 액면가를 초과했죠. 그럼 대변은 뭐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은 거예요. 자, 3월 5일 날에 또 우리가 증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 액면가 얼마? 200원만큼을 발행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대변의 자본금이 200원 이렇게 대변에 분계되겠죠. 액면가. 근데 현금이 예를 들어서 150원 들어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50원만큼이 손실이죠. 자, 이거 원래 뭘로 분계하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계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원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는 분계 어떻게 한다? 퍼스트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란 얘기예요. 얘를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보란 얘기죠. 맞아요. 만약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더라면은 차변에는 뭐가 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50원 되겠죠. 근데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할인 발행 차감으로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본거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기한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다시 문제 보겠습니다. 액면가 5천원짜리를 6천원에 1000주를 발행했으니까, 자, 대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액면가 5천원이면은 1000주, 자본금 500만 되겠죠? 그쵸? 근데 현금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원래는 현금이 600이 들어왔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6천원씩 발행했으니까, 원래는 600만 들어오죠? 그쵸? 그 600이 들어와가지고, 현금은 600이 들어와야 되는데, 600 받자마자 주식 발행비 얼마? 20을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죠. 자, 주식 발행비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발행가액에서 빼라고 했죠. 그러면 600을 받고 20을 줬으니까 결국 나한테는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580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금 580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80만 원만큼이 이익이죠? 그쵸? 그럼 이 80만 원만큼이 대변에 뭐가 된다? 액면가를 초과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80만 되겠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고요. 그쵸?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 뭐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에 먼저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 마이너스 손실 먼저 상개버리고, 그럼 나머지 50만 원만큼 이익 남는 걸 뭘로 분개한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개하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쌤이 예문을 드린 이 경우에는 이제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익으로 손실을 메꾸었지만, 여기는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손실로 먼저 메꿔버리고 손실 먼저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익으로 바라는 얘기죠. 그쵸? 뭐 반대의 느낌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연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일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 방금 얼마였죠? 액면가 원래는 500만 원이었죠? 그쵸? 그럼 500만 원이었는데 차변에 얼마가 들어왔다? 원래 현금이 600이 들어왔죠. 근데 발행비를 빼란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이 600이 아니라 580이 들어온 거죠. 발행비가 방금 얼마였습니까? 20만 원이었기 때문이죠. 그쵸? 그리고 자, 대변에 80만 원만큼 플러스가 생겼으니까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할인 발행 차금이 30만 원 있었으니까 그쵸? 얘를 먼저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먼저 없애버리고 얼마? 30. 나머지 50을 대변에 뭐다? 이익 잡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꼭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날 다음과 같이 8월분 국민연금 보험료를 보통연금에서 2차여 납부하였습니다. 자, 보니까 회사 부담분이 있고 종업원 부담분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8월 달에 월급을 주면서 차변의 분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급여로 분개했을 것이고 대변에 4대 보험을 예수금으로 분개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납부하는 분개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종업원 부담분 얘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예수금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예수금이고요. 그러면은 회사 부담분이 있죠. 그럼 회사 부담분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회사의 비용이 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보시면은 회사 부담분 연금보험료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분개하는 거 알고 있죠? 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일반적으로 분개하는데 이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로 분개해요. 그렇죠? 세금을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납부할 보험료가 220만 원, 그쵸? 얘를 납부했으니까 대변에 220만 원 이렇게 보통예금 나가고요. 그러면 차변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예수금 먼저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그럼 예수금이 위에서 얼마였다?
예, 110만 원이니까 얘를 먼저 없애버리고 영업부의 회사부담부는 40만 원, 800번대 세금과 원가, 생산부는 70만 원이니까 500번대 세금과 원가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개가 예수금 사라지고 나머지 110만 원 남는 것 범위에서 800번대 40만 원, 500번대 70만 원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마지막에 분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러면 분개하겠습니다. 날짜가 9월 10일이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220만 원. 차변에 너무 많다. 220이죠. 그리고 차변에 예수금 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금 사라지는 걸 먼저 분개하세요. 이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자, 얼마 사라진다? 절반 110만 원 사라지고요. 나머지 범위에서 800번대, 500번대. 그럼 영업부에는 40만 원이니까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얼마? 40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차변에 뭐가 된다? 세금과 공과 500번대. 그렇죠. 70만 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30일입니다. 이자 수익 90만 원 중에서 원천징 수익이 13만 8,600원이 있죠. 자, 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원천징수 수익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자, 이때 자산의 이름이 누구예요? 선납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90만 원만큼의 이자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대변에 이자 수익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1번이죠. 그래서 이 금액은 당연히 세금을 떼기 전에 세전의 금액으로 적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을 뗐으니까 결국은 나중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낸 거죠. 선납세금 2번 자산의 증가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이죠? 13만 8,600원이죠. 그럼 얘를 뺀 나머지가 76만 1,400원이니까 걔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로? 보통예금으로.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9월 30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이 얼마? 90만 원이 발생했고 차변에 세금을 미리 냈으니까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13만 8,600원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금액인 76만 1,400원이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76만 1,400원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에 제품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개가 있는데 원가 4만 원이고요. 이걸 공장 직원의 생일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러면 공장 직원이 기뻐하겠죠. 그럼 차변에 뭐다? 복류생비 4만 원, 비용이 발생, 대변에 제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사니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적용안에 몇 번? 8번 타개정 대책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타개정 대책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품은 팔아야 되는데 팔지 않고 접대하거나 기부하거나, 그렇죠? 또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복무생비, 자, 이런 내용들로 사용하게 되면은 타개정으로 대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일반연표 10월 13일 날에 분개하겠습니다. 자, 13일이죠. 그럼 차변은 뭐다? 복리후생비. 직원이 기뻐하니까 누가? 생산부 직원이 기뻐하고 있죠. 그러면 500번대 얼마? 4만원 적으시면 되고 대변에 제품 4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용란에 몇 번? 그렇죠. 반드시 8번 타개정 대책을 정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걸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표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10월 15일 날 거래처인 서울기업으로부터 받아보관 중인 바드럼, 말 그대로 바드럼이죠. 자, 300만 원만큼을 거래은행인 대한은행에 할인하고, 할인했다는 얘기는 만기에 찾는 거예요? 만기일 이전에 찾는 거예요?
만기일 이전에 돈을 찾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할인료 나간다. 그러면은 수수료 비용이 아니고 그 어음을 처분하고 생긴 손실이다 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분개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아무튼 이 할인료 10만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받은 즉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습니다.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할 것 그대로 나왔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대변에 일단 바드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돈을 찾았으니까. 만기에 찾던 만기일 이전에 찾던 돈을 찾게 되면은 무조건 대변에 바드럼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해요. 1번 얼마? 전체 금액 300. 근데 300 다 들어와요? 떼고 들어와요? 떼고 들어온다니까요. 할인료. 얘는 뭐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얼마? 10만 원을 두 번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90만 원만큼이 들어오겠죠. 자, 이 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보통예금에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15일 날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에 바드럼 나가죠. 바드럼은 당연히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자, 누구입니까? 네, 서울기업이죠. 서울기업이 여기 있네요. 얼마? 300이 되는 거고 차변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 들어오기 전에 자, 우리 처분 손실이 10만 일어났죠. 할인료.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매출 엔터. 자, 매출까지만 치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채권을 한 번만 더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얼마입니까?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얼마? 290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반연표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3번입니다. 네, 문제 3번 메인 매출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7월 16일 날 세무에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어 환입받고 수정세관계안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자, 판매이고 수정세관계안서면 당연히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대금은 전액 외상물주금과 상계처리했고 단 외상물주금 계정과 제품 매출을 계정해서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상계처리한다. 자, 그러면은 매매 전표 띄우시고요. 자, 1번 문제의 날짜가 7월 16일이죠. 그러면 유형 선택은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물론 판매는 아니지만 판매한 게 돌아왔으니까 그래도 일단 매입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과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이에요. 자, 품목은 누구입니까? 제품이고요. 환입된 수량이 문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때 마이너스 10을 적으시면 되고 단가 2만원 적으시면은 부호가 20만원에 2만원 이렇게 마이너스로 뜨면 됩니다. 자, 거래처는 누구입니까? 세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다 체크하시면 되고 분계는 전액 외상으로 눌러주시면 전산이 알아서 마이너스로 분계를 해줍니다. 1번 문제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9월 7일 날 업무용 승용차 2500cc 사고로 인해서 중부 정비소에서 엔진 교체를 하였습니다. 자, 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엔진 교체 비용 44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당사 발행 약속 어음을 지급하고 전자세관계안서를 발급받았네요. 세관계안서 동그라미. 자, 그러면은 9월 7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내가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매입은 맞는 거죠. 오른쪽. 그리고 세관계안서만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과세죠. 근데 이 수용차가 어떤 수용차예요? 2500cc면은 1000cc 초과하고 8인승 이하인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수용차죠. 이런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입에 불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자, 품목은 승용차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아, 승용차 수리라고 합니까? 아, 엔진 교체. 엔진 교체. 그쵸? 네, 품목은 말이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금액은 440만 원인데 부가세가 별도잖아요. 이걸 또 400에 40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부가세가 별도니까 부가세는 44만 원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거래처 이름은 누구입니까? 거래처 이름이 중부정비소죠.
그리고 전자세금을 체크하시고, 자, 불공제 사유는 몇 번입니까? F2 누르고 수용차니까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왜요? 차변에 우리가 구입한 거는 원재료가 아니에요. 자동차에 엔진을 교체했으니까, 그쵸? 얘가 또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산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산을 포함하는 거니까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어물 주었죠. 장사가 아니에요. 그쵸?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급어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지급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변에 차량 방구가 부가세를 포함해 가지고 484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금이 절대로 나오면 안 되겠죠. 불공이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날 양촌 통상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에 세원계안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판매 동그라미 세원계안서 체크. 대금은 9월 27일 날에 현금으로 수령한 계약금. 자, 9월 27일 날 현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은 이름이 뭘까요? 당연히 선수금이겠죠. 그쵸?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당연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9월 27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분계 나와 있겠죠. 자, 이때 대변에 보시면은 선수금이 얼마예요? 50만 돼 있죠. 그래서 이 50만 원이 차변에 사라지는 분계를 잠시 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50만 원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렇죠? 자,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잔액 중 200만 원만큼은 동사. 여러분, 동사가 뭐예요? 동사는 다른 말로 동전, 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판매하고 세원계안서니까 10월 3일 날로 가시고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11번.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품목은 누구입니까? 품목은 네, 제품이죠. 자, 금액은 수량이 나와 있네요. 50개, 단가가 네, 10만 원. 그럼 공가액은 500에 50이 되겠습니다. 이상 없죠? 네. 자, 그리고 거래처 이름은 누구입니까? 양촌 통상이죠. 전자를 체크합니까? 네.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복잡하죠? 복잡하다 싶으면 무조건 혼합. 그러면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 잘 되어 있고요.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 것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들어오죠? 선수금 사라지는 거 먼저 분계해야 되겠죠? 자, 이거 우리 방금 조회했죠? 얼마? 50만 원. 체크한 거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만큼은 동사가 발행한 수표. 결국 타인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얼마가 들어옵니까? 얘는 200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300만 원만큼은 외상이니까 차변에 뭐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상값은 거래처가 달려 있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날 공장에서 사용하던 실험용 기계 취득원가 1,500, 감가상각누계액은 1,047만 750원입니다. 아무튼 이 기계를 한진통상에 550만 원 부가세 별도 매각하고, 자,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는 포함이 아니죠. 그래서 500에 50을 적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별도니까 550에 55만 원이 맞는 거예요. 자, 매각했으니까 팔았죠. 그리고 전자세원계안서 체크 발급하였고, 대금 중 105만 원만큼은 현금 받고 나머지는 모두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판매하고 세원계안서니까 일단 10월 5일 날에 매출의 가세 11번이고요. 자, 품목은 기계장치, 공급가액은 550에 55만 원이 맞는 거겠죠. 자, 거래처는 누구였습니까? 방금 네, 한진통상이었죠. 적어주시면 되고,
전자에 체크하고 붕괴는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대변에 판매한 게 제품이 왔습니까? 아니죠. 기계장치였죠? 그래서 기계장치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기계장치가 얼마입니까? 취득 원가 적으라고 했죠. 그럼 대변은 뭐다? 취득 원가 1,500만 원이 나갈 거고요. 자, 기계가 나가면은 당연히 차변은 뭐다? 짝지인 감가상각누계액도 사라지죠. 기계는 207번 엔터. 자, 얼마 사라집니까? 자, 이 아이는 1047만 750원이 사라집니다. 야, 이거 숫자가 너무하다,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붕괴 순서가 어때요? 먼저 기계장치하고 부가세 수금이 대변에 먼저 붕괴가 되어 있었죠? 그럼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자, 짝지 감가상각누계액이 사라진다. 이게 2번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 있는 1500에서 1047만 750원 빼면은요, 장부의 가치가 나올 겁니다. 자, 그 장부의 가치가 얼마가 나옵니까? 자, 빼보니까 얼마예요? 1500에서 1047만 750원 빼면은요, 장부의 가치는 얼마가 나온다? 452만 4,250원 나옵니다. 적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452만 4,250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장부의 가치거든요. 근데 이 장부의 가치보다 좀 더 비싸게 팔았죠. 그럼 550에서 452만 4,250원 빼면 얼마 나옵니까? 그게 97만 750원이에요. 자, 이걸 3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뭡니까? 돈 벌었으니까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당연하죠. 장부의 가치보다 높게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익이에요. 그럼 수익 발생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변은 정확히 얼마가 605만 원 넘겠죠. 그러면 이 605만 원이 현금으로 105만 원 들어오고 나머지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500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분개할게요. 그럼 일단 대변에 방금 수익이 얼마였죠? 네, 97만 750원이죠.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먼저 분개하세요. 97만 750원. 자, 그러면 정확히 차변에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남는다 그 얘기죠. 근데 이 돈이 처음에 차변에 얼마가 들어옵니까? 105만 원만큼이 현금 들어오죠. 그럼 현금으로 105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부 다 한 달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미수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얼마? 500만 원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10월 17일 날 다음과 같이 해피가구의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 동그라미 외상물 지급 중에서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기존 해피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물입금과 상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원기한서가 있는데 판매하고 세원기한서가 보이면은 매출의 과세가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10월 17일 날에 매출의 과세 몇 번? 자, 11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자, 품목은 누굴 팔았습니까? 방금? 그렇죠. 제품 판매했죠. 자, 세원기한서에서는 의자라고 나왔기 때문에 의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도 단가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적어주겠습니다. 수량은 100개, 단가는 5만원. 그러면 500에 50만원이 될 것이고, 자, 이 회사의 이름이 해피가구였으니까 해피가구로 이렇게 거래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위험한 게, 자, 세원기한사표에 전자란 말이 안 나와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자란 말이 없기 때문에 전자에다가 체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에 체크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분개를 봐야 되는데, 자, 분개는 어떻습니까? 혼합으로 가야 되겠죠? 자, 왜 혼합입니까?
자, 이거 본게 보니까 자, 외상의 추금 중에서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외상매입금과 상기하기로 했다. 그럼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문제는 안 나와 있고요. 증빙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 330이죠? 그러면 330이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받지 못한 부분은 나머지 얼마? 220이 되겠네요. 왜냐면 공급가액과 세액을 합치니까 이게 550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330이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외상인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해피 가구에게 지급해야 될 외상매입금과 상기하기로 했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전에 해피한테 외상매입금을 줄 게 있었죠. 그거 어떻게 한다? 퉁치기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차변의 외상매출금으로 분개하면 안 되고요.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분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일단 들어옵니다. 자, 얼마 들어옵니까? 네, 3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50을 줘야 되는데 250은 내가 외상매입금을 갚을 게 없었다면은 당연히 차변에 뭐다? 외상매출금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외상매입금 갚을 게 있었으니까 걔하고 퉁치한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합니다. 얼마? 250만 원 해피가구.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 10월 30일 날 매출거래처 직원 신수빈 씨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플라워 화원에서 화환 공급가액은 11만 원이죠. 자, 구입을 했고 전자 계산서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서는 면세죠. 발급받았고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럼 일단 매입을 하고 계산서니까 매입의 면세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30일 날에 매입의 면세 53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품목은 누구입니까? 네, 이게 화환이죠. 금액은 11만원. 면세니까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는 누구? 네, 거래처가 플라워 화원입니까? 네, 플라워 화원. 자, 플라워 화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자, 전자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분계는요. 다음 달 말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내가 구입한 게 원재료가 아니죠. 누굽니까? 꽃을 사서, 그렇죠. 매출거래처 직원 신수빈 씨의 결혼식에다가 이제 보내는 거니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거래처 직원이 결혼하는데 내가 왜 갑니까? 잘 보이려고 접대비가 되는 거죠. 몇 번 때? 800번 때. 그리고 대변에 뭐가 된다? 다음 달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까지 매매추전표 입력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오류 정정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오류 정정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8월 14일 날에 비품 구입에 대해서 삼성에서 프린터 구입하면서 33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전자상계안서를 발급받고 자기가수표 현금이죠. 지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구입하고 세원계안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매입매춘표 해야 되겠죠. 그래서 8월 14일로 가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 대변에 당좌예금 있죠. 이게 자, 뭐다? 자기가수표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현금이죠. 자기가수표는 현금이니까 현금으로 바꿔달라 그 얘기예요. 자, 이것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영업부 건물 출입구 대형 유리문이 파손되어 현대유리에서 수리한 뒤 수리비 공급가 450 부가세 별도고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하고 전자성계안서 체크 발급받았습니다. 회계 처리 시 수익적 지출로 해야 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우리 회사가 돈을 사용한 거니까 당연히 매입이고 세금계안서니까 과세가 되겠죠. 그럼 일단 매입의 과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8월 20일로 가는 거니까 결국 얘도 매입매수전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이렇게 선택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본사 출입문 수리되어 있고요. 금액도 잘 되어 있고 회사 이름도 잘 되어 있네요. 자, 다 좋은데 자, 뭐가 잘못되었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잖아요. 그럼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붕괴는 건물이 아니라 수선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수선비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본사는 공장은 아니니까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코드로 붕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건물을요, 수선비로 바꾸는 거. 자, 이 작업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결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산 문제는 첫째, 수동 붕괴 먼저 하셔야 되겠죠. 일반 전표에서 직접 12월 30일자로 붕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둘째, 자동 붕괴하시면 되는데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한 후에 여러분께서 전표 추가 누르시면은 전산이 자동으로 붕괴 줍니다. 5가지 누가 있죠? 기말재고, 대손, 감가, 퇴직금, 법인세. 자, 이 5가지가 자동 결산이에요.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수동과 자동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형자산의 생각이면 자동이죠. 2번은 네, 수동입니다. 3번은 퇴직금 자동이죠. 그러면 2번에 수동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1번과 3번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동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자, 2번입니다. 기말 현재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매도하는 증권의 각각 5의 주식의 추동원가 전년도 말 및 당해 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의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가 전산 세무에 거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산의 1급에서는 좀 뭐라고 할까 좀 거진 잘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 일단 풀어볼 테니까 자, 잘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매도한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기말의 평가잖아요. 그러면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이 생기겠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인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한 증권의 평가 이익과 손실은 뭘로? 자본 항목인 기타 포괄의 손익 누계액으로 분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의 손익 누계액인 매도한 증권은요, 그 평가 손익은 서로 상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계한다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일반 전표에서 그 주식 할인 발행 처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계한 문제 기억나시죠? 아까 일반 전표에서 몇 번 문제였죠? 그게 2번 문제였나? 그쵸? 그러니까 문제 2번에 2번. 잠시 보세요. 자, 거기에서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상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도한 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도 서로 상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좀 이해하시면은 뭐 풀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붕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붕괴를 하면서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19년도에 매도한 증권을 우리 회사가 500을 주고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19년도 결산되는 평가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냥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도하는 증권의 경우에는요, 기말 결산 시에 그 공정가액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없는 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년 뒤에 작년에 자, 어떻습니까? 12월 30일 날에 드디어 평가했죠. 이때 400으로 평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이제 660으로 평가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얘하고 얘하고 얘를요, 세 개를 다 붕괴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한번 붕괴 볼 테니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합니다. 자, 19년도에 취득했으니까 2019년 취득 시에, 즉 2년 전에, 그쵸? 2년 전에 차변의 매도광증권 500만 원, 대변의 현금 500만 원 이렇게 붕괴했겠죠.
그쵸? 근데 1년 지나고 작년에, 그쵸? 작년에 2020년도에 12월 말 날에 드디어 평가했는데 그 평가 금액이 방금 얼마였죠? 400이었죠? 그럼 500이 마이너스가 되었으니까 대변의 매도한 증권 100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했고 차변의 EI를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로 분기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드디어 이번 연도 결산 때 공정가액이 660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660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직전 연도의 공정가치인 400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오른 거예요? 260이 올랐다는 얘기죠. 취득 원가랑 비교하시면 안 되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 시에 500이었지만 작년에 100이 감소했기 때문에 장부상 이미 얼마? 400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재 장부에는 400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직전 연도의 결산 때의 공정가치와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00과 660을 비교해 보니까 260이 올랐죠. 그럼 이번에는 올랐으니까 차변에 뭐 매도하증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260만 원만큼 증가시키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당연히 올랐으니까 대변은 뭐다? 매도하증권 평가 이익이 260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매도하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은 서로 만다 상계한다고요. 상계하라고 돼 있다고요. 왜? 얘 둘이는 수익과 비용이 아니에요.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뭐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은 서로 상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실이 100이 섰으니까 이 100을 먼저 어떻게 한다? 없애버리고 그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예요? 나머지 남는 160만 원만큼은 진짜 이익이니까 걔를 평가 이익으로 분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의 매도한 증권이 260만 원만큼의 증가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이익이지만 평가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걔를 먼저 없애버리고 상계하고 나머지 160이 이익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매도하는 증권이 아니고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요. 대변에는 그냥 뭐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얼마? 260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 작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쵸? 왜요? 수익과 비용은 서로 상계 안 하거든요. 그쵸? 근데 자본거래 이익과 자본거래 손실은 서로 상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상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금 비교하시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셋 중에 누가 답이죠? 항상 분계는 현재 시제죠. 과거 시제가 아니죠. 과거는 과거의 분계이고 우리한테는 뭐다? 이게 답이니까 얘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답이니까 이렇게 답안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0일 날로 가야 되겠죠? 차변에 매도하는 증권 장기 투자 목적인 투자 자산 코드가 바로 밑에 있는 178번이죠. 위에 거는 당좌 자산 코드이죠. 그럼 이거 적으시면 되고요. 260. 그 다음 대변은 뭐다? 그렇죠. 매도한 증권 평가 손실이 있었으니까 이 손실을 대변에 먼저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대변에 매도 강증권 평가 이익으로 잡아라 그 얘기예요. 160. 자,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ESC 빠져나오시고 이상으로 수동결산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자동결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결산은 첫 번째로 1번이죠.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결산. 자, 결산자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엔터 1월부터 12월까지 놓으시면 되고 자,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에 가시면 감가상각비 말고 무형자산 상각비 6번 되어 있죠? 자, 이 6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특허권 나와 있는데 얼마인지 볼까요? 자, 1번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는 300이랍니다. 그쵸? 그럼 300이니까 그냥 여기다 어떻게 한다? 300을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자, 이렇게 하면 1번 문제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3번에 있는 자동결산인데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다음과 같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세요. 자,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고 있다. 자, 이렇게 추계액이 나오게 되면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계액에서 뭐를 뺀다? 설정 전에 퇴충을 빼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쉽네요. 생산팀은 1억에서 2천 빼는 거니까 8천이 답이 될 것이고, 관리팀은 2억에서 5천 빼는 거니까 1억 5천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추계액이 나올 때는요, 그냥 추계액에서 충당부채 전액을 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생산부 500번 때 8천, 관리팀 1억 5천이니까, 자, 이거 체크하고, 다시 가셔가지고, 자, 생산부 먼저 가겠습니다. 생산부는 노비에 퇴직급여 전액액에 얼마? 8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고요. 관리부는 어디에? 판매비와 관리비, 퇴직급여 전액만에 얼마? 방금 모았던 1억 5천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도 끝입니다. 그래서 2번이 좀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1번과 3번을 조금 쉽게 주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이렇게 뜨겠죠. 자, 이거 확인하시고 ESC 빠져나오시면 현시간부로 결산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은요, 1번은 자동으로 전산이 알아서 차변에 이렇게 분개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렇죠,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분개를 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 분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뭐다? 이렇게 분개해 주니까 우리는 요 금액만 잘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마지막 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상반기 중 원재료 매입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익은 얼마입니까? 자, 가장 큰 달, 가장 적은 달 이 말 나오면 어디 가는 겁니까? 총계정 원장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 클릭. 자, 날짜는 언제입니까? 지금 문제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계정 과목은 원재료 묻고 있으니까 원재료 이렇게 치면 되겠죠. 원재료부터 원재료까지 조회하시면, 자, 이때 가장 많이 매입한 달하고 가장 적게 매입한 달의 차이. 그러면 가장 많이 매입한 달은 차변을 보셔야 되겠죠. 자, 정기 이월은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가장 많은 게 2월 달이고요. 그러면 가장 적은 달이 언제입니까? 6월 달이죠. 그러면 2월 달에서 6월 달을 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7,140만 원에서 1,340만 원 빼야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예, 5,800이 나오겠죠. 그래서 5,8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부가치세 1교 확정 4월에서 6월까지의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나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부가치세에 대한 관련 문제가 나오면은 신고서 가면 되겠죠. 부가치세 신고서 가겠습니다. 클릭. 1기 확정이면 4월에서 6월까지니까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 물어보면은 여기를 보면 된다고 했죠. 얼마입니까? 2855100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조회 다 했으면 예수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야, 괜히 껐다, 그쵸? 자, 1기 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갑자기 꺼놓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1월부터 3월달까지의 과세표준금액은 얼마입니까? 과세표준은 매출액이죠, 그쵸? 매출액.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한 금액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방금 보았던 부가세 신고서 가야 되겠죠. 부가세 관련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 날짜만 1월부터 3월달까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과세 표준 물어보시면은요, 무조건 여기 있는 금액의 9번 매출액의 합계를 보라고 했죠. 얼마? 340, 666, 365. 정답은
방금 확인했던 340-666-365 이 금액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8회 특별회차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 강의는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